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? 제가 생각해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아파트 주소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, 하나는 마포에 있는 창전 삼성 레미안 아파트고요. 네, 두 번째는 그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예요. 네.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첫 번째 거는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고, 두 번째 거는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이 두 군데를 매수를 하시기 전에 비교하시는 건가요? 네, 네. 어떤 곳으로 들어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바로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아파트 자체를 보시면 지금 2018년, 19년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네. 지금 이 바로 뒤쪽에 지금 와우산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숲세권의 아파트다. 그 다음에 교통도 지금 좋다.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아파트 연도가 지금 98년도에 입주된 아파트고요. 세대 기준으로 잡으면 약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라서 지금 네. 재건축, 재개발 시장까지 보려면 좀 오래 남아 있죠. 그죠? 네. 네네. 그런데 지금 보셔야 할 게 이 주변에 안쪽에 아현동, 북아현동 재개발 정비 촉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밑쪽으로 보시면 공덕동 일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공급되는 아파트 양들이 굉장히 많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오르겠느냐 안 오르겠느냐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가려면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가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네. 주변에는 새 아파트를 많이 쏟아내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려면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이 지금 양평 한신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양평동이요. 자, 이곳 같은 경우는요. 양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200세대가 좀 안 되는 네. 소형 아파트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96년도 정도에 입주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아파트 거기서 좀 비슷비슷하지만 만약에 숲세권을 포기를 하신다면 저 같으면 영동포구 양평동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.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. 지적 경계면을 조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가 바로 준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갔을 때 우리 첫 번째 설명드렸던 지역 같은 경우 1종지구나 2종지구 언뜻 보기엔 지금 제가 2종주거 지역으로 보이거든요.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%에 용적률이 150% 이상 250% 이하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하면요. 준공업지인 이 양평동의 아파트는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곳이 가지고 있는 땅의 형태, 즉 땅이 준공업지다 보니까 건폐율 기준으로 잡아도 70%. 네. 그러니까 용적 건폐율이 전 거보다는 10%가 더 높은 거예요. 네. 거기다가 용적률이 200%에서 400%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. 그래서 더욱 넓고 높이 지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대지 자체로 봤을 때도 대지 면적, 지분 면적이 이곳이 더 넓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지 지분도 넓을 뿐더러 이곳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준공업지다 보니까
상업 건물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. 네. 백화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유통업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네. 구조. 그래서 대단히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고 쇼핑 타운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학군도 거의 비슷비슷, 교통 여건도 거의 비슷비슷. 그런데 이 두 곳을 굳이 비교하자면 숲세권을 포기한다는 전제에서 네. 땅이 가지고 있는 힘, 즉 입지가 좀 더 좋다.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의 기운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, 재개발 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등포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건물 자체는 조금 낡았을 수 있으나 대지 지분도 넓고 건물 자체도 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주변 여건, 재건축, 재개발을 들어갔을 때 주변 여건의 개선 효과가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둘 중에 한 곳을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영등포구로 들어갑니다. 네. 네. 시청자님, 어떻게 궁금증 네. 해결되셨습니까? 네, 잘 해결이 됐고요. 네. 그중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마용성 때문에 마포로 가는 것보다는 양평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마용성은요, 2017, 2018년도까지 트렌드를 끌어왔던 시장이고요. 이제 네. 마용성은 2019년,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.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, 용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조금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 전문가님께서 이제 네네. 건폐율 용적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. 네네네. 건폐율 용적률이 큰 부분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평수가 넓어지는 거죠?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지만 다 네. 간다는 건 그거예요. 내가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그 재건축 되기 전에 이주자죠. 기지분자들, 이주자들이 갖고 있던 아파트 호수 대비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이 좀 덜 늘어나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팔 수 있는 재화가 그만큼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면 수익, 이익을 좀 덜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이주자들, 조합원들 자체의 개발 분담금이 늘어난다. 수입이 없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헌집 부셔서 새집 줄래라고 했을 경우에 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네. 반대로 용적률이 많이 늘어난다. 즉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량은 똑같은데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니까 늘어난 양만큼을 더 팔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. 네. 많이 팔았으니까 수익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. 수익이 늘은 만큼 헌집 주고 새 집 가져갈래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개발에 따른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부담도 줄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